네, 오늘은 숄더 조인트에서 회전근개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번 시간에는 저번 게시물에서 어깨 복합체는 ST 조인트, 견갑골과 흉곽 사이의 관절, 그 다음에 AC 조인트, 에이크로미언과 클라비클 사이의 관절, 그 다음에 SC 조인트, 여기는 생략이 돼 있지만 여기 스터르넘과 클라비클 사이의 관절, 그 다음에 GH 조인트 이렇게 네 가지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본 것은 고락적인 요소고 실제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깨 복합체라고 말하는 이유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가 가장 중요한데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냐 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GH 조인트잖아요. 이 GH 조인트를 보면 휴메루스는 이 글레이노이드 캐비티에 아주 살짝 안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볼 앤 소켓 관절이잖아요. 볼 앤 소켓.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볼 앤 소켓 관절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 관절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뭐 대충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골반에 이렇게 생긴 이 뼈가 이렇게 붙게 돼요. 이 피머라고 하는데, 이 골반 사이에 이 엉덩 관절, 이 고관절이라고 하는 여기도 볼앤소켓 관절입니다. 근데 고관절과는 달리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휴메루스 이 상완 골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상완 골두가 글레노이드 캐비티에 붙을 때 글레노이드 캐비티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골프공이 이렇게 있는데 골프공을 담을 그릇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약간 골프공 뭐라 하냐, 어쨌든 이런 것처럼 되게 관절면이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관절이 그렇게 짱짱하게 붙어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는 이점은 상당히 큰 가동 범위를 자랑할 수 있다. 엄청 큰 가동 범위, 인체에서 가장 큰 가동 범위죠.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관절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당연하겠지만 관절 범위, 가동 범위가 큰 만큼 우리에게 오는 단점은 그만큼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보완해주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뽑는 이유가 이 회전근개가 가장 안쪽에 있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전근개가 뭐냐 하면, 여기 스프라스피나투스라는 근육, 요게 스프라스피나투스 극상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보이시는 요 견갑골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서브스카퓰라리스라고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 중에서 요 극하근, 인프라스피나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원근, 테레스 마이너, 이제 네 가지 근육들을 회전근개의 네 가지 근육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첫 번째로 관절 측면에서 이 GH 조인트를 안정화시킨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상완골두를 보시면 여러분, 상완골두가 아까 휴메럴 헤드라고 제가 많이 쓰는데, 얘가 글레노이드 캐비티에 약간 이렇게 안착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외전을 시킨다고 해봤을 때, 어브덕션을 시키면 얘가 팔이 이렇게 올라갈 때 휴메루스 같은 경우에는 골두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밑에 휴메루스랑 이제 밑에 전완근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팔을 단순하게 들어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회전근개가 없으면 위쪽에 델토이드랑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수축을 하면서 들어 올리면 자연스럽게 이 골두도 같이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못 같은 걸로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들어 올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전근개가 없을 경우에는 얘를 들어 올리면 약간 상완골두 자체도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당기는 작용점이 여기니까. 지뢰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래서 회전근개의 역할이 일단 이 GH 조인트를 안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팔을 썰컴덕션 시키거나 어브덕션 시키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어깨의 움직임에 있어서 이 팔 상완 골두가 이 관절, 이 캐비티, 글레노이드 캐비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거라서 표현이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이 건이 사실은 주위 결합 조직들이랑 같이 회전근개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근개의 이 건에서 연장된 결합 조직들이 이 관절랑 전체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일종의 덮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걸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오리진 인설션을 보면, 요 인설션 하는 쪽에서 인대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요 텐돈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 위쪽엔 벌사라는 게 있어요. 이 벌사가 뭐냐 하면 관절랑 위에 있는 어쨌든 윤활액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절에는 윤활액들이 다 있거든요. 그 윤활액들을 담고 있는 주머니를 관절랑 벌사라고 하고, 그 벌사랑
그 다음에 이런 회전근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근육들의 인대, 그리고 또 글레노이드 캐비티에 있는 글레노이드 라브름 같은 이런 결합 조직들 전체, 그러니까 일종의 덮개를 형성하는 이런 구조물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포괄해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덮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덮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어깨 관절을 보호해준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회전근개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회전근개의 구조를 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고락에서 배웠던 걸 좀 떠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휴메러스 헤드고 여기 레스럴 튜버클이고 여기 있는 게 그레이터 튜버클이거든요. 회전근개를 보시면 그레이터 튜버클에는 세 가지 근육들이 붙고요. 레서 튜버클에는 한 가지 근육이 붙습니다. 레서 튜버클에 인설션 하는 근육은 서브스카퓰라리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이시는 견갑하근이 이 레서 튜버클에 혼자 붙게 되고요.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또 부위를 나누긴 하는데, 어쨌든 그레이터 튜버클을 이렇게 한 뭉탱이로 본다면 이 앞쪽에서 이제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붙고 이 뒤쪽에서는 인프라스피나투스랑 테레스 마이너가 붙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그레이터 튜버클이고 얘가 레서 튜버클이거든요. 지금은 휴메루스 헤드를 좀 위에서 본 입장입니다. 이제 수페리어 뷰어로 봤을 때 그레이터 튜버클에 3개가 붙고 레서 튜버클에 1개가 붙는데, 지금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회전근개의 그 수축 과정을 살펴보시면 테레스 마이너랑 인프라스피나투스 같은 경우에는 견갑의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설션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설션을 하고 오리진은 더 안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메루스에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발생하겠죠. 이에서 외전 모멘트가 생긴다고 하고, 수프라스피나투스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으로 지나가긴 하지만 약간의 외전 모멘트를 갖고 있습니다. 서브스카퓰라리스는 반대로 견갑하근은 요 견갑골의 요 앞쪽에서 붙어갖고 요 레서 튜버클을 앞쪽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내회전 모멘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외전, 외회전력, 내전, 내회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실 때 외전이랑 외회전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한글이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는 외전 같은 경우에는 어브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 외전 같은 경우에는 어브덕션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서 얘기한 어브덕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어브덕션은 코로날 플레인에서 어브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나토미컬 포지션으로 올려놨을 때 이 코로날 플레인에서 사람 팔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어쨌든 코로날 플레인에서 이제 이런 팔이 어브덕션 되는 걸, 요걸 외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외회전은 뭐냐? 이 팔을 위쪽에서 봤을 때 휴메러스 헤드의 중심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외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 가만히 차렷 자세로 이렇게 서 있을 때, 차렷 자세에 서 있을 때 손바닥이 이렇게 안쪽으로, 몸 안쪽을 보게 붙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차렷 자세에서 이 손바닥을 앞쪽을 보게 이렇게 펴주면 이 팔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게 외회전이에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내전과 뇌회전은 그 반대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모멘트 힘을 좀 더 보자면,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터 튜버클에 붙어서 휴메러스 헤드를 글레이노이드 캐비티 쪽으로 당겨준다고 했죠. 얘는 정확히 어떨 때 중요한 역할을 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 휴메러스가 어브덕션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외전을 이렇게 할 때, 팔을 바깥쪽으로 들어 올릴 때, 그때 어브덕션 수행을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극상근이 먼저 수축을 해줘야 위쪽, 우리가 어브덕션 시키는 근육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어퍼 트라페지우스, 요 상부 승모근과 그 다음에 요 델토이드가 있거든요. 이 델토이드와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동행해서 동원 수축을 하면 그때 휴메루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전근개 작용이 없이는 회전 요 상완골두가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요 앞쪽에 있는 요 에이크로미온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는 상당히 넓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여기 수프라스피나투스의 텐돈이 에이크로미온 밑으로 지나가고 있죠.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브덕션을 할 때 그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먼저 수축을 하지 않게 되면 얘가 딸려 올라가게 되면서 근육이 찝히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어브덕션 수행을 돕는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먼저 수축을 하기 때문에 델토이드가 수축을 하면서 어깨가 딸려 올라가지 않게 해준다. 이게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 수축인데 왜 델토이드는 끌어올려 당겨지고 얘는 그걸 방지하냐. 이게 보시면 지금 그림이
이해하시기 편하실지 모르겠는데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 수축이거든요. 근데 델토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델토이드 튜베로시티 여기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깨 근육이 있다면 델토이드가 이렇게 붙어요. 이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델토이드가 이렇게 붙기 때문에 얘는 힘을 줄 때 어브덕션을 수행을 하려면 위쪽 방향으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수축 지점이 지금 오리진을 보시면 스파인 오브 스카퓰라랑 레터럴 원서드 오브 클라비크랑 요 뒤쪽에 위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델토이드가 수축을 하면 힘이 움직이는 궤적은 이렇게 그려질지 몰라도 힘 자체는 위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상완골두가 위쪽으로 당겨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프라스피나투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위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수축이 요 그레이트 튜버클에 붙어서 요 수평 방향의 수축력을 주기 때문에 이 상완골두가 단면을 보시면 지금 얘는 레터럴 뷰거든요. 안테리어 뷰로 보신다면 스카퓰라가 이렇게 있을 때 상완골두가 이렇게 있고 스프라스피나투스 이렇게 당겨준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한과 동시에 약간 이렇게 미끄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애를 이렇게 잡아 당기게 되면 여기 또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약간 밑으로 미끄러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미끄러지게. 어쨌든 이거는 다음 시간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어쨌든 상완골의 어브덕션 수행을 돕는다. 돕는다는 거는 안정화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한 요 극상근 밑에 있는 요 극하근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 그레이트 튜버클에 붙어갖고 요 견갑골의 바깥쪽 뒷면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소원근 역시 똑같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모멘트를 같이 발생시킵니다. 극하근과 똑같이 작용을 하고요. 극하근은 이만큼이 인프라스피나투스고 요 테레스 마이너는 요만큼입니다. 면적에서 보시다 알 수 있다시피 힘을 내는 크기는 당연히 극하근이 더 크겠죠. 그래서 외회전 모멘트만 발생을 놓고 본다면 극하근이 이 소원근보다 모멘트의 힘이 더 크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근육 섬유도 훨씬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려고 그린 건데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삼두근이고 얘는 대원근인데 둘 다 회전근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어깨 근육이 안정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회전근개는 일단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 요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견갑하근입니다. 견갑하근은 보신 대로 이렇게 생긴 견갑하근이고요. 견갑하근은 레설 튜버클에 붙는 유일한 회전근개죠. 얘 같은 경우에는 휴메루스의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과 어덕션 기능을 보조를 한다. 어덕션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닿는 기능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하방 탈구를 또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어덕션만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덕션 시키는 근육이 또 엄청 많은데, 뭐 대체적인 예로 뭐 라티스무스 돌시가 너무 이제 몸에서 단축이 심하게 일어나갖고 상완골두를 자꾸 전방으로 탈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활주를 일으켜 놓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몸이 어덕션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세가 안 좋게 되면 하방 탈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막아주는 게 물론 극상근의 지지작용도 있겠지만 이 견갑하근이 정상적으로 먼저 작동을 할 때 이 어덕션의 기능이 있어서 안정화를 시켜준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지금 보신 회전근개 근육들 모멘트를 힘을 받는데요. 각각의 작용을 개인적으로 각각 보면 다르지만 이 일반적으로 스프라스피나투스, सब스카퓰라리스, 그 다음에 인프라스피나투스, 테레스 마이너 네 가지의 이제 공통된 기능은 이 휴메루스 헤드를 하방으로 끌어당겨준다. 그럼으로써 GH 조인트의 역학적 안정화를 시켜준다. 여기서 하방으로 끌어준다는 표현이 또 약간 애매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하방으로 계속 끌어당겨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어깨 움직임이 이렇게 하방 쪽으로 움직이는 가동 범위보다는 요 바깥쪽 가동 범위가 훨씬 많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움직일 때도 팔을 쓸 때 그쪽 방향으로 많이 돌리게 되는데, 어쨌든 중력이 거스른 저항을 하는 어덕션이나 뭐 설컴덕션 같은 걸 할 때, 어브덕션이나 설컴덕션을 할 때 그때 이 견갑골에서 글레노이드 캐비티에서 탈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GH 조인트를 안정화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견갑하근, 그 다음에 극상근, 그 다음에 뭐 극하근, 그 다음에 소원근 같은 이런 회전근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불안정한 어깨 관절에 움직임들에 있어서 얘네들의 움직임이 먼저 선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동작을 하든 얘네의 동작이 선행되어 있을 때 안정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약화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경 문제로 만약에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수축을 안 하고 바깥에 있는 근육들이 먼저 수축을 해서 동작을 무리하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회전근개가 정렬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금 좀 못다한 설명들, 또 부족한 설명 같은 게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